네. 오늘 가져온 논문은 이제 시맨 리얼 코 트레이닝 심플 레시피 for 비전 베이스드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논문으로 이제 RSS 2025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UT 어스틴, 엔비디아, UC 버클리, 뉴욕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저자분인데요. 이제 저자분은 이제 그 UC 어스틴에서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연도를 진행 중이고, 이제 좀 유명한 논문들이 많으신데, 이제 미믹젠, 피봇, 이제 드로이드 데이터셋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이제 로보카사라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연구라던가,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논문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게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인데요.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화 로봇 그 폴리시 모델이 이제 일반화 성능을 좀 높이는 연구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대규모의 이제 로봇 데이터 셋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환경과 이제 작업에 좀 일반화 높은 성능을 내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연구들도 이제 여전히 이제 리얼월드에서 적용하기에는 이제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그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연구만이 아니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한 후에 이제 리얼 환경에다 적용을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그 연구들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좀 자동화적으로 생성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생성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제 로봇 트래젝토리 생성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 이제 씬하고 이제 태스크가 들어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구도 있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사람이 적은 양의 이제 데모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데모를 통해 가지고 되게 수백 배 가량의 이제 그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들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 리얼 환경에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심투리얼 갭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심투리얼 갭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제 최대한 그 리얼 환경과 맞춰주도록 이제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물리적 요소들을 조정을 하면서 맞추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양한 이제 조명을 변경하거나 오브젝트의 위치라던가 다양한 여러 조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모델을 견고하게 학습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만이 아니라 이제 그 시뮬레이션과 리얼 데이터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기에는 이제 리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혼합해서 폴리시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좀 리얼 환경에서도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입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 좀 어느 정도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학습을 한다면은 이제 그 리얼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리얼 데이터 이제 코트레이닝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실험을 이제 진행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 셋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셋은 이제 그 리얼월드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심투리얼 갭이 존재를 하지 않으나 이제 데이터 수집에 좀 어려움이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이제 리얼월드에서 이제 수행하는 컵을 집어라 하면 컵을 집는 태스크로 이제 생성을 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고, 이건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제 리얼과 좀 유사하게 맞도록 바꿔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셋을 활용을 하고, 이제 여기선 이제 컵을 집어라
있지만 이제 뭐 문을 열기, 물건을 붓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랑 이제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셋은 이제 리얼월드 태스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로 이제 코트레인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리얼월드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거나 어떤 유형으로 나눠야지 가장 좋은 리얼월드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이제 그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태스크 어거너스틱 시뮬레이션 환경에 사용이 되고 그 RL 벤치라던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셋이 존재를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로보카사라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친씬에 대해서 뭐 다양한 오브젝트,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대략 100K 이상의 이제 시뮬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셋을 제공하는 로보카사 논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건 이제 태스크랑 좀 유사한 그 리얼월드에서 실행하는 태스크랑 이제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데 디지털 커즌이라는 개념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그 디지털 커즌 개념은 이제 ACDC라고 이제 Automated Creation of Digital Cousins for Robust Policy Learning 연구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제 실제 환경과 이제 동일하게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냉장고면 냉장고, 캐비넷이면 캐비넷, 약간 유사하게 이제 의미만 보존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학습한 후에 훈련을 할 경우에 이제 그 트윈만 했을 때보다 다양하게 이제 했을 때 디지털 커즌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리얼에서 이제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 라는 개념을 제시한 연구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미믹젠이라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제 좀 자동으로 수집해 주는 연구인데요. 기존에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람이 이제 뭐 1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입력을 한다면 그 실제로 코드를 짜서 트래젝토리를 만든다면은 이 코드를 통해 이 트래젝토리 데모를 통해 가지고 대략 1000개의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연구인데요. 근데 저번 주에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많은 양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로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뭐 컵을 집기, 컵을 올리기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이 세그멘테이션에서 추출된 이제 트래젝토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옵저베이션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가장 유사한 세그멘테이션을 찾은 후에 여기서 트래젝토리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 옵저베이션에 맞게.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폼을 적용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하는 미믹젠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미믹젠, ACDC, 그 다음에 로보카사 이 세 가지 릴레이티드 워크에 등장한 논문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정의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코트레인 그 리얼월드 데이터랑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이제 코트레이닝 할 때 이제 비헤비어 클러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랑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보다 훨씬 수백 배의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데이터셋으로 알파 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고 로스를 이제 합친 후에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스는 이제 맥시멈리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이제 알파는 이제 0.9나 0.99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실험에서도 보이겠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좀 높은 확률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하기 위해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이제 대략 크게 6가지 유형에 따른 요소들을 6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태스크 컴포지션 이건 이제 태스크가 그 리얼월드에서 수행하는 태스크랑 동일한 태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신 컴포지션 이제 그 리얼월드에서 수행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브젝트 컴포지션으로 이제 뭐 컵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컵 카테고리가 이제 생성된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디스트리뷰션, 뭐 로봇의 초기 상태라던가 이제 물체의 그 컵이 놓여지는 등의 이제 위치 분포가 이제 되게 리얼 환경과 유사한가, 카메라 파라미터, 그다음 다이나믹스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6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제 되게 코 트레이닝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부분이 되게 중요한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그 실제 데이터만을 사용을 한 학습에 비해서 이제 그 리얼월드랑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코 트레이닝을 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총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많이 분포되어 있던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셋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메인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 그 프라이얼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을 활용해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레이닝 with task aware simulation 데이터. 그리고 앞서 이제 그 6개로 나눈 데이터 컴포지션 팩터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갖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생성을 했을 때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도메인은 이제 두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요. 이제 판다 키친으로 이제 키친 그 부엌에서 이제 프랑카 판다 로봇이 있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각 태스크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는 이제 50개의 데모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카운터에서 이제 물건을 잡은 다음에 싱크대로 옮기는 태스크, 그 물건을 잡은 다음에 캐비넷 안으로 물건을 옮기는 태스크, 그다음에 캐비넷 문을 닫는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물건을 잡기 위한 이 물건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영역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얼월드 환경에서는 이제 총 3대의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3인칭 카메라 2대, 핸다이 카메라 1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테이블탑 환경인데요. 이제 GR-1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탑 환경만 했고 각 20개의 데모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제 그 컵을 접시로 컵을 옮기기, 이제 그 우유를 잡은 후에 이 선반 위로 옮기기, 그 다음에 그 컵 안에 있는 탁구공을 접시 위로 붓기, 이런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이 로봇의 머리 위에 있는 RGB 카메라 1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이제 컵이라던가 우유 박스라던가 그 탁구공을 담고 있는 컵이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는요, 이제 기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이미 생성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래젝토리는 추가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로봇이 뭐 로봇 종류가 같고 이제 액션 스페이스만 같다면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양한 태스크라던가 태스크랑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현실 데이터와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프랑카 키친, 오른쪽은 이제 휴머노이드 테이블탑 환경의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카사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주방 환경 기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각 시점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미 생성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카메라 시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시점은 좀 리얼 데이터랑 유사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판다 키친은 이제 100개의 씬으로 각 태스크당 이제 3,000개씩 6만 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포함을 하고요. 휴머노이드 테이블탑 같은 경우에선 10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고 각 태스크당 이제 1000개씩 10,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은 이제 그 실제 환경을 보고 직접 만드는데요. 이제 그 리얼월드 태스크랑 이제 유사한 환경에서 수집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셋으로 동일한 로봇과 이제 액션 스페이스, 이제 동일한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일한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오브젝트의 모양이나 텍스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뭐 카운터가 있으면 카운터, 테이블탑이 있으면 테이블탑, 캐비넷이 있으면 캐비넷 등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카사 데이터 셋을 변형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로봇의 관절 초기 상태나 이제 로봇 베이스 위치, 카메라 위치는 이제 실제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 태스크 어웨어 그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음 아래와 같이 되게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되게 실제 환경과 좀 유사한 환경을 띠고 있고요. 이제 각 태스크당 이제 10,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을 하고, 이제 그 100개의 데모를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람이 직접 만든 다음에 이걸 아까 그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말한 미믹젠을 통해서 10,000개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테이블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각 태스크당 1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포함을 하고요. 이제 이 1000개의 그 데이터는 이제 1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을 요약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3개씩 각 도메인에 대해 3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왼쪽 판다 키친 같은 경우에선 데모가 리얼 월드에서 50개, 그 좀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10,000개, 그 다음에 그 프라이어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대략 60,000개의 데모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테이블탑 환경 같은 경우에선 3개의 태스크로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20개의 데모, 그 다음에 그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각각 태스크당 1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10개의 태스크로 총 10,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폴리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코트레이닝 시키고 이제 리얼월드 태스크에서 성공률로 이제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RGB 이미지랑 로봇의 이제 상태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액션 시퀀스로 엔드 이펙터에 이제 7D 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총 4가지 유형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코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제 리얼월드 태스크에서 이제 각 어떤 조합의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일반화 성능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 그리고 리얼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하고요. 이제 앞서 이제 그 데이터 컴포지션 팩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코트레이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좀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멘 리얼 코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데이터셋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을 때 폴리시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테이블인데요. 이제 리얼만 했을 때 가장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리얼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적은 수의 리얼 데이터 때문에 이제 낮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리얼 데이터 셋과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을 이제 그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환경에 생성된 데이터를 했을 때 보다 이제 리얼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 어웨어이 아닌 태스크 어그노스틱 시뮬레이션 환경에 수집된 데이터 셋과 이제 리얼 데이터 셋을 코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이제 앞서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셋보다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리얼보다는 훨씬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데이터를 다 함께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제일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일반화 성능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또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각각 이제 언신 오브젝트랑 이제 그 타겟 오브젝트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르게 주었을 때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 이제 태스크는 카운터 투 싱크 PMP랑 이제 컵 PMP에 컵을 짚고 옮기는 것과 이제 카운터에서 싱크대로 이제 물건을 옮기는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리얼 데이터 셋만 사용을 했을 때는 언신에서 되게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이제 리얼 데이터를 코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제 기존의 리얼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리얼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되게 다양하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리얼 데몬스트레이션 수집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시뮬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인데요. 이제 왼쪽과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이제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완전히 동일한 오브젝트 텍스처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서 컷과 이제 접시 같은 게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언씬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리얼 온리에서는 되게 낮은 성능을 보이고, 뭐 밀크 같은 경우에서는 잘 잡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만,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이제 코트레이닝 시켰을 땐 그 우유 오브젝트 또한 잘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켰을 때도 이제 그 태스크 어웨어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이제 코트레이닝 시켰을 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을 안 하고 만약에 리얼 데이터가 되게 양이 많다면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유의미한 많을 때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쓰는 게 좀 더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선 이제 다른 태스크를 가져왔고요. 앞서 설명한 태스크랑. 그래서 물체를 뭐 특정 영역으로 옮기는 그냥 픽앤플레이스 태스크 4가지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 어웨어 데이터는 이제 40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고정을 하고 각 이제 태스크당 1000개씩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얼 데이터는 이제 40개부터 400개까지 천천히 늘려가면서 이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리얼 월드에서 폴리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40개만 사용을 했을 때 되게 리얼 데이터에서 만으로 학습을 했을 때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리얼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400개로 증가를 할 경우에 이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동일하게 이제 코트레이닝 시켰을 경우에도 0.89, 89%로 되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데이터가 많을 때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선 이제 되게 앞서 이제 데이터 컨버지션 팩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성공률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시뮬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데모가 이제 10,000개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대폭 줄여버리면은 성공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이제 판다 키친에서 카운터 투 싱크 PMP 태스크에서 이제 데모를 10,000개에서 500개로 줄였을 때 67%에서 53%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되게 중요하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결과를 보이고요. 이제 휴머노이드 또한 이제 95%에서 75%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레이닝 레티오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되는지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10%, 30%, 50%, 90%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딱 얻은 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99%랑 90%로 되게 높은 비율로 조정을 하고 이제 이 해당 태스크에서도 90%랑 99%가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많이 99.9%로 너무 많이 포함됐을 경우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너무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얼라이먼트에 따른 이제 성공률 또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 시점이 현실 리얼 월드랑 이제 맞춰줄 때랑 맞추지 않았을 때 성공률을 평가를 했을 때 맞춰주면 67% 성공률이 나오는데 이제 카메라 시점이 아예 다른 경우에 56% 성공률, 카메라 시점이 맞췄을 땐 이제 휴머노이드 테이블 탑에서 95%에서 70% 성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실험을 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코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그 데이터 셋에서 이제 태스크 컴포지션, 씬 컴포지션은 이제 씬 구성과 이제 태스크 구성은
실제 환경과 유사할수록 이제 큰 성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서 태스크 어거너스틱 데이터 셋을 코트레이닝 시켰을 때 되게 높은, 그래도 리얼월드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아도 이제 좀 유의미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카테고리라던가 그 오브젝트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이제 좀 그 다양하게 가져갈 경우에 이제 일반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는 카메라 시점이 최대한 이제 현실 환경과 유사하게 맞출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레티오 같은 경우에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리얼 데이터보다 훨씬 많이 이제 99%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이제 이는 이제 좀 실험을 통해서 잘 조정하는, 튜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코트레이닝 방법을 통해 이제 리얼 월드 환경에서 태스크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하고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이제 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리얼 월드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보단 효과적인 성능을 높였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코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좀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픽앤플레이스 작업에 좀 국한이 되어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태스크는 수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 롱 호라이즌 태스크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어려운 디포머블 오브젝트나 이제 액체 같은 물체에는 이제 적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